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귀포 같은 데는 물에 침수가 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800mm가 왔다 그러면 800mm면 아이고 보통 1년 오는 비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비가 오고 강풍이 불고 그래서 비행기가 출발 못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제주도에 관광 같은 사람들이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한다고 합니다.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일기예보 그 관상대에서요. 이거 그런 거 예측 못 하나요? 뭐 무슨 일주일 후나 열흘 후에가 아니고 며칠 예? 그 어린이날을 기해 가지고 며칠 그 여행 가는 그런 건데 그 정도는 예측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일기예보의 그 장비가 뭐 아주 최신 장비를 전에 도입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여튼하여튼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비행기를 못 뜨니까 뭐 일부가 조금 뜨긴 뜬다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그 정상적으로 날씨가 개이질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오후까지도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요. 참 아주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되면 그 여행을 갔던 분들이 아주 고생이 많죠. 대개 아마 가족들 어린이들이 많이 갔을 텐데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통 정부 전에 그 정부 있을 적에 마약 그의 사범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뭐 이렇게들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통 정부의 마약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는 그게 참 의아스러워요. 지금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을 싹 저기 저 싸그리 이제 마약서 체포한다, 구속한다, 뭐 사형까지도 뭐 내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약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기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것이 이게 마약인데요. 지금도 일부의 야당 의원들은요 마약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그 전문 기관에서 관계 기관에서 좀 조사를 해서 마약에 대해서 조사를 못하게 하는 그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뒤에 어떤 이유가 있는가? 난 참 그 납득이 가질 않아요. 아니, 왜 그럴까? 마약은요 아주 완전히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 마약은요 이게 무슨 뭐 보약입니까? 무슨 이게 무슨 건강 보조식품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러는 가운데서요 필리핀에서 한국 국내에 450곳에 마약을 공급을 했답니다. 그 마약 공급을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그 450건의 마약을 공급하는 그 사람들을 그 총책 2명을 그 수사해 가지고 아주 강제 송환을 해서 국내로 잡아들였다. 국내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약은요 전 국민이 나서 가지고요 마약을 완전히 근절시키게 됩니다. 이 정치권에서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거기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정부나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그 뒤에 배경을 조사해야 됩니다. 난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수사 잘한다 수사해라 근절해라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왜 수사를 말리고 있을까? 거기는
어떤 흑막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를 수사견에서는 정확히 좀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마약에 대해서는요 아주 좀 강한 그 반감이 있습니다. 이 마약은 마약 사범은 완전히 근절시켜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야 됩니다. 인원을 얼마나 투입하든지 간에 이거 없애야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공동 공갈 혐의 강제 송환. 경찰청은 필리핀에서 국내 450여 곳에 마약을 공급한 총책 등 2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면요, 국내에다 450곳을 마약을 공급하는 것이 사실이면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사형. 법이 좀 강해야 되는데 이 재판부가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납득이 안 가요. 손방면을 치려고 그러는데 이 재판부도 말이에요. 이 판사들도 좀 말이죠. 제대로 된 사람들하고 좀 바꾸고 교체해야 돼요. 이거 아주 정치적 판사는 싸그리 뽑아내야 됩니다. 그냥 잘라버려야 돼. 그냥 아주 그냥. 아, 나 이거 이 마약 얘기 나오면 아주 괜히 열나더라고요. 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48세 남자를 공동 공갈 혐의로 B씨 64세 남자를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에서 국내 자금관리책, 유동책들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 450곳에 달하는 장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유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3개월간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535g, 어우 대단하네. 합성 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 등 시가 약 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가 지난해 2월 유통책 1명을 검거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용산서는 다른 유통책들을 차례로 검거하며 해당 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끝에 총책 A씨를 특정해 국제 공조 요청했다. 경찰은 공조 요청을 접수한 후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또 국정원과도 공조에 2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 A씨의 필리핀 은신처에 대한 소재 첩보를 확보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파견한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 서울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과 A씨에 대한 추가 첩보 현지 동향을 공유하며 검거를 준비했고 2022년 10월 18일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해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B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해 약 1억 3,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동정범으로 주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 수배된 후 코리안 데스크와 현지 이민청의 공조로 올해 2월 검거됐다. 경찰청은 검거 송환 과정에서 외교부,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 말에는 백승원 마약 조직 범죄 수사과장 등이 필리핀 현지를 직접 방문해 이민청 고위 관계자를 접견하고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관을 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해 마약 범죄와 연관된 우리 국민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강기택 인터폴 국제공조 과장은 최근 국외 도피 마약 사범들이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해외발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해 마약 혐의 국외 도피 사범의 검거 관련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마약 이 사범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관계 수사관들 고생들 많으신데요. 고생을 좀 참고라도 이 마약 사범은 빠른 시일 내에 완전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요, 마약 사범에 비슷한 뭐가 있으면요 즉시 신고를 해서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소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권의 그 야당에 있는 사람들 마약 조사하는 거 갖다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부가 있던데요. 이 사람들 뒷좀 조사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약 사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이 국가 국민을 갖다 망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얼굴 왜 공개 안 합니까? 이 공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름을 공개 안 합니까? 뭐 A, C, B, C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의 인권이 왜 필요합니까? 국가를 망치고 국민을 망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권이 왜 필요하냐고요. 인권이. 그러면 인권이 필요고 이런 거 나타나는 거 싫으면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그런데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 참 건방지게 민주주의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안 이러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이 강력범이라든가 이 국가의 그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런 범죄인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강한 처벌을 해야 되고 다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 왜 공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 저 검찰이나 이 그 사법부요. 이 정치권의 범죄에 있는 사람들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겁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언론 저 재판부에다 넘겨가지고 재판을 받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 같은 사람들 대장동 사건, 무슨 백현동 사건, 정자동 사건, 유래 신도시 저 이북의 무슨 뭐 지원 사업비라든가 무슨 성남 FC 문제 그거 다 그냥 국민들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데 그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 그 50억 클럽도 그 조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문통도 저 탈원전 하는 거, 그 다음에 저 도고다리에서 USB 그 보냈다는 거, 그 조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말이죠. 이게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또 말이에요. 검찰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 이게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아이고 이준석 저 국민의힘 당 대표 전 대표도 성남서 상납 사건이 그런 거에 저기 저 인지적으로 뭐고 했으면은 그 검찰이 조사해서 빨리빨리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기소라든지 무슨 재판을 받거든지 그냥 계속 붙들고 있어요. 나 참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요 참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도대체 이 나라 어디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가.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얘들 걱정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115명에 있던 사람들 다 뭐하는지 모르겠고 말이죠. 서로 내부에서 싸움들이 나오고 말이지. 그냥 서본 내부 총질이나 하고 말이지. 정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너무 과민 반응입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답답하고 답답해가지고요. 정말 답답하고 답답해요. 속이 터지겠어요. 이렇게 하여튼 오늘 토요일 아침 방송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